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다 제가 어떻게 보면 받았어요. 그 은혜를. 근데 아까 찬양에서처럼 이제 은혜를 나눠야겠죠. 그 나누는 것조차 은혜인데 어떠한 내용들로 제가 은혜들을 또 제가 받은 거를 돌려드리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아까 계속 저의 간증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역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나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깨달았고 거기에 열심으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그 사례를 이번 시간에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힘에 붙이게끔 해본다. 그리고 또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기를 좀 통로라는 비유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로 결심하자. 누구에게? 저에게 보내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먼저 그래서 통로 입구를 설치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그 통로로 들어가면서 통로에서 길을 안내해주자. 네 번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통로가 되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로 결심하자. 저는 통로는 비워져야 한다. 통로는 끝이 명확해야 한다라고 통로의 조건을 정해 보았습니다. 통로가 만약에 꽉 차 있거나 혹은 믿고 갔는데 그 끝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건강한 통로가 아니겠죠. 저는 이걸 위해서, 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제가 2019년까지 했던 가장 많은 실수는 마치 이 사역을 저의 사역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 또 내 뜻대로 나아가고, 그러면 항상 내 계획은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저는 항상 실패하는 간증들과 경험들만 쌓이게 되고, 아,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있는 통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은 첫 번째, 매일 아침에 혹은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무조건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또 길게는 뭐 일주일, 그리고 또 더 길게는 이번 분기, 더 길게는 한 학기,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통로가 되면 좋을까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오늘 받았던 것을 제가 오늘 활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묵상, 그리고 아이를 만나기 전에 그 묵상을 제 안에 새깁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을 최대한 지우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게 분위기가 진지해지는 거 되게 못 견뎌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랑 있는데 재미없어지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도전을 줬다면 아이에게 그 분위기를 깨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 아이한테 복음을 던지고 하나님의 권면을 하는 것을 시도해보는 거죠. 그런데 나의 부담이 아니면 성령님의 부담으로, 저의 부담으로 했을 때는 저는 그 결과가 원망으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내가 이만큼 해야, 일주일에 지금 한 번은 해야 애가 오겠지? 막 이런 식으로, 혹은 얘 이만큼 안 만났어, 슬슬 만날 때가 됐어, 이런 식으로 신방을 해서 찾아가면은 그 결과가 나의 생각에 대한 값어치로 나오는 거예요. 값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안 나왔어,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받고 이번 주에 안 나온대. 그러면 그 모든 정죄를 제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전화해가지고 애가 못 나오는 건가 보다, 이런 정죄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 정죄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저는 주변 교사들을 정죄하더라고요. 내가 안 했다고 아무도 연락을 안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혼자만 신경 써? 아무도 신경 안 써? 자기 분반만 자기 분반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 때 성경학교를 그런 계획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저의 부담으로 성경학교는 이래야 돼, 좀 이럴 땐 재밌어야 되고 이땐 좀 진지해야 되고 이땐 애들이 좀 묵상해야 돼, 그걸 제가 마음대로 계획을 짜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 할 때 그걸 안 맞춰주면 그날 밤에 저와 손발이 맞았던 교사 하나랑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죠.
봤어? 그 자기 일 아니라고 계획도 안 되고 모른대잖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닐 때, 성령님의 부담일 때는 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죠. 잘 됐을 때, 잘 안 됐을 때, 혹은 나의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가 이루어졌을 때, 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또 여기서 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로움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고 평안하다, 그 말을 공감을 못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느낀 건 월화수목 금 같고 우리는 언제 쉬지? 이것만 생각이 가득했는데 그게 쉼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었고 꼭 데려와야 되는 아이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아무리 사역하고 있고 때론 피곤하고 밤을 새도 마음 가운데 평안은 지켜지고 있다. 왜? 이 모든 것에 인도하심의 주체가 가장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와의 만남에서 목표를 정하는 건데, 오늘 읽은 말씀 혹은 일주일 동안 주셨던 그 말씀을 이 아이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내가 투과시켜 보겠다. 내가 통로가 되어서, 때로는 갑자기 분위기를 깨고 느닷없이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생각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술 먹고 왔다는 그 재환이라는 친구가 저희 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어른들 대상의 복음 집회였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아직은 학생이니까 안 되는 게 낫겠지 했는데 계속 말씀 가운데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를 초청해봐라.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고 얘는 절대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두드릴 것을 그날 말씀을 주셨고, 저는 느닷없이 그 친구한테 미리 말도 하지 않고 저녁 6시에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고, 밥을 먹으면서 혼자 연기를 시작한 거죠. 맞다, 선생님 깜빡했다. 오늘 밤에 선생님 말씀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 밥 먹고 집에 가야겠다. 선생님 말씀드리러 가야 되거든. 진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요? 뭐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 말씀드리러 가거든. 근데 어른들만 듣는 거야. 근데 넌 못 견딜 걸. 넌 못해. 넌 못 견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아니 너 저 그런 거 잘 들어. 그럼 한번 와볼래? 내기할래? 그래서 걔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3일 내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조금 기억하는 면면에서 이게 정말 되는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뭐 오늘 재환이 마음을 열어주세요보다는 하나님 오늘 부분 집회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때 재환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제가 끝까지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딱 끝났을 때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보기, 그리고 도전하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걔의 베프가 되는 게 제 목표가 아니잖아요. 걔가 죽을 때 나에게 아주 사랑을 줬던 선생님이 있었어가 목표가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을 전하는 게 목표니 우리는 미움을 좀 받더라도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도 두드리는 거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 통로의 입구를 놓자. 첫 번째, 입구를 놓으려면 어떠한 아이인지를 알아야 돼요. 통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 아이가 마음문을 여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시간과 물질로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가져가자. 아이들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학생들에게. 그럼 저는 어떻게 했었냐? 우선 첫 번째, 제가 조금 듣고 그 어린 청년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서 권면을 했었는데, 새로운 친구, 자기 분반 친구 왔는데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하고 있어? 가서 말 걸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좀 낯을 가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봐. 지금 누가 낯을 가려야겠어? 네가 낯을 가려야겠어? 그럼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를 하겠어?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는 제 마음에 사랑이 없었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먼저 작정해야 되는 거죠. 다가갈 것을 작정하기. 내가 어떠함을 이겨내보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낯가리는 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겨내고 아이에게 말을 걸 때 저의 그 이상으로 아이의 마음으로 열어주시기를 정말 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처음에 친구는 제가 다가오는 걸 환영하는 친구는 제가 지금 17년을 해보면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면서 왜 이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뭔데 이렇게 친한 척이야? 그럼 저는 계속 가는 거죠. 와, 너 진짜 머리 장난 아니다. 머리 엄청 길다. 너 언제부터 길렀어? 이렇게 먼저 말부터 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하고 일요일에 땡 하고 헤어져 버리면 사실은 일주일 동안이나 그 아이를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미 얼굴에 튼 상태에서 뭔가를 활용하면 좋은데 헤어졌는데 갑자기 또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서 우리 만날래? 하는 건 저도 어렵고 아이도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일요일을 활용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 시간표마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1시간이든 30분이든 길게는 2시간이라도 일요일에 그 짧은 주일학교 혹은 학생부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를 한 번 더 만나는 거죠. 잠깐만 뭐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왔을 때 아이 이제 저희는 학생부가 끝나고 말씀 시간이 있어요. 1시간 동안. 저는 그때 이제 학생부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밖으로 데려가서 간식을 사주고 먹고 있어 1시간 뒤에 올게 하고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요일을 좀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면은 오히려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요일에는 이미 얘도 작정하고 왔고 만났어. 그럼 우리 오늘 끝나고 1시간 동안 어디 놀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런 거는 좀 더 그 친구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 해야 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분반만의 특성 활용하기. 이건 이제 아이들마다 케바케가 좀 있는데요. 분반을 봤을 때 애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관종. 날 때부터 나를 왔는데 이렇게 해서 환영해주고 나를 좋아해줘. 꼭 새로운 친구가 아니어도 새로운 분반 됐는데 나 너랑 너무 분반하고 싶었어. 나 선생님 너무 하고 싶었잖아. 반가워. 이렇게 해준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갑자기 텐션이 이렇게 올라서 오면 너무 기빨려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하냐면은, 근데 어떻게 얘가 기빨려 한다고 내가 놓아줄 수는 없잖아요. 빨리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빨리 스며들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분반만의 특성을 활용해요. 지금 네가 너무 스페셜하고 내가 너무 안 달라서 그러는 건 아니야. 우리 분반이 처음 만났을 땐 이런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을 했었어. 혹은 우리는 4주에 한 번씩 꼭 이런 시간을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 친구에게 우리는 저희 분반은 4주 새로운 친구들이니까 그냥 4주 연속으로 나오면 무조건 그 일요일에는 선생님 말씀 시간 끝나고 나서 놀러 나가기가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 오늘은 마침 4주째니까 나가서 놀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너무 덜 부담스럽게, 그리고 거기에 우리 분반이 이러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좀 더 그 아이를 유혹하는 거죠.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저는 항상 준비를 해가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 지금 내가 만날 친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남학생이고 얘네들은 까오에게 사로잡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정말 저를 놀랬어요. 얘네들이 막 담배 피고 막 그 클럽 노래 듣고 뭐 여기 문신 있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얘들아 니네 20살이 됐어. 근데 니네가 20살이 됐는데 니네 친구가 막 여기 도깨비 문신 있고 초록색 형광바지에 바짝 달라붙는 반팔 티셔츠에 클러치백 들고 구찌 티셔츠 입고 있으면 그게 멋있어? 그럼 애들이 완전 감지래요. 그래서 그게 멋있구나, 진짜 멋있는 거구나 너희는. 알았어. 그래서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걸 그 나이 때 그건 좀 창피하더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멋있대요. 간지래요. 자기의 꿈이래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존중할게, 그게 꿈이구나, 미안했다 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얘네들이 뭐 좋아하는, 하다못해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은 까오가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약하게 보이면 오히려 좀 약간 뭐야 있으면 뭔가 너무 쉽네 이런 느낌을 줄까봐 만나자마자 첫 마디 얘기했어요. 담배! 냄새! 이렇게 했어요. 만나자마자.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른들이 담배를 꺼내는 거를 거의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렇게 냄새를 풍기면서도 자기는 숨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데 저 먼저 뭐냐면 무슨 꽁초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니네 진짜 무슨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 그 속에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자마자 이제 걔네가 뭐 좋아하는 그런 옷들 이런 거 보면서 네가 그 유명한 까우츠이구나, 내가 눈으로 본 거 처음 봤어, 막 이렇게. 왜냐면 이 남학생들 제가 경험할 때는 12살부터 18살들의 남학생들의 대화는 둘 중 하나더라고요. 진지하거나 웃기거나, 요거 말고는 거의 관심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1 했을 때는 얘네들도 되게 진지해요. 자기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선생님은 모른대요. 난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얘가 뭘 웃겨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갖고, 여학생들을 만날 때는 저는 이제 무조건 그 화장 얘기를 해요.
화장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니스프리 VVIP야. 선생님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10만 원 썼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 이번에 그리고 니네 뭐 이런 게 유행이라며. 그리고 뭐 아이돌 얘기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민을 해가고 그 아이에게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좀 저학년의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활동으로 갑니다. 무조건 뛰게. 넓은 곳,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에 데려가 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우리 이어달리기 할까? 그럼 30분은 잘 놀더라고요.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또 어떤 걸 하는지 나의 성향을 버리고 내가 통로가 돼서 이 친구의 성향에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의 또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많이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보는 거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유튜버를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거나 요즘 많이 하는 것처럼 MBTI를 물어봤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할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업그레이드된 아이의 공간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분반 애들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한 명은 축구 지금 선수 준비 중이고 한 명은 씨름 선수 준비 중이고 한 명은 태권 선수 준비 중이고 다 운동 선수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어른이 없으면 잘 못하는 운동이 있어요. 바로 볼링. 비싸잖아요. 근데 포켓볼이나 배드민턴, 축구는 지네끼리 얼마든지 해요. 근데 볼링은 어른이 있어야 좀 돈이 비싸니까. 그리고 마라탕을 먹는데 애들은 보통 한 9,000원, 8,000원 나오더라고요. 가서 마라탕 15,000원이 제한이야. 15,000원이요? 다 먹어. 꿔바로 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저를 어필하는 거예요. 나는 니네보다 뭐가 더 있어.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저희는 그 일진 친구들을 위해서 과거 일진했던 선생님을 같이 만났어요. 이 선생님이 옛날에 혀로 담배 끄던 쌤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간지래요. 그래서 그치 간지지 장난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제가 너가 좋아하는 거를 나를 만나면 더 좋은 걸로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제 여학생들을 만났을 때도 얘들이 좋아하는 뭐 만약에 자기네들끼리 카페를 좋아한다. 그럼 이제 막 디저트를 한번 플렉스를 한번 해주는 거죠. 탕후루 먹고도 돼요? 2개씩 먹어. 2개씩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얘를 보면 그래서 마라탕을 정말로 일주일에 3번, 4번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3번? 3번까지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을 정말 많이 쳐요. 그 복음 집회 3, 4일 내내 10시에 끝나면 10시부터 11시 반까지는 무조건 볼링을 치고 얘는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볼링도 치고 요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친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대놓고도 얘기해요. 어때 니네 호구 잘 물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아이 그거 너무 심하죠? 아니야 니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 딱 날 호구로 대하는 거야. 근데 괜찮아 난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애들이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니네 그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쌤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보다 본인들이 원하고 찾고 있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른의 이미지 그리고 내가 없는 이미지 예를 들면 너무 진지한 친구였어요. 그럼 저를 만날 때 뒷걸음질 치는 친구였어요. 기빨려 하니까 그럼 저는 그 친구 용 선생님을 따로 부르죠. 넌 그 선생님 옆에만 있어? 하고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 옆에서 힘들지 애들 너무 시끄럽지 얘기하고서 그니까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 혼자 안 되면 이제 동역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저는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작정하고 다가가고 일요일과 분만의 우리 특성을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미리 대화의 주제와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준비해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그러니까 초점은 아이에게 있고 그 아이가 나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인내심 없고 참을성 없고 빠릿빠릿한 거 좋아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근데 사실 그 내면은 조금씩 또 다 다르거든요. 살아왔던 가족의 이야기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르고 이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에 데려다 줄 때 어둑어둑해졌을 때 뭐 집에 데려다 줄 때 아이하고 밥을 먹는데 누가 늦게 와서 내가 먼저 그 아이하고 밥을 먹고 있을 때 처음 듣는 얘기들을 듣게 되고 처음 듣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친구하고 있을 때와 지금 있는 모습은 다르구나. 그럼 사실은 이 친구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이제 점점 좀 더
딥하게 이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스페셜한 장소로 아이들을 초대하는 건데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거 도파민을 쫙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도파민의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찾은 장소 중에 하나가 저희에게 야구. 이 친구가 저희가 수원에 야구장 있나요? 전주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광주까지 1시간 반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이 재환이라는 친구가. 근데 저는 야구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같이 야구장 데이트를 갔었던 거죠. 근데 이건 어른이 없으면 이 친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스페셜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시간이 기니까 그 차 안에서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어디 못 나가니까 지금 이 친구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레이싱 카페거든요. 수원에 더 좋은 게 많이 있겠죠. 광기다. 광기다. 미친 자가 기다린다. 저는 돈을 아끼려고 안 탔습니다. 저 미친 자가 기다린다. 와우. 별로 재미없어 보이지 않아요? 뒤졌다. 뒤졌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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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근데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애들이 잘 놀더라고요. 저는 뭐 이건 지금 얘네들이 하기는 너무 유치할 것 같은데 여기서 1시간을 넘게 놀았어요. 얘네들이 이러고 똑같이 망치를 1시간 동안 잡으러 다녔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이런 장소를 찾았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찾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말하는 건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드려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를 만족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겠냐.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찾다 보면 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으면 교회를 안 오고 있잖아요. 재밌는 거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찾아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소스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는 하기 힘든 거, 그래서 이 선생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기. 이 친구들은 교회 친구들 말고 우리 분반에 있는 그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아까 찬양 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아이를 요즘은 데려올 수 있잖아요. 어른은 아이에게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같이 만나는 거죠. 근데 그때는 포인트는 쪽팔리면 안 된다는 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옷도 좀 더 신경을 써요. 근데 만약에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잘생겨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경 벗은 게 그나마 좀 자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안경 한번 벗는 거예요. 안경 벗고 안경 닦게 하면서 내 얼굴 한번 싹 보여주고 생각보다 낫지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낫지. 약간 이런 걸 어필하고 주위에 괜찮게 생긴 청년들, 그리고 그 근육질인 청년 형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애들은 운동에 미쳐있고 헬스에 미쳐있잖아요. 한 번씩 팔을 이렇게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야,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교회는, 얘네들 머릿속에 교회는 막 그 되게 잔잔하고 또 지금 저희 본반 온 친구들은 재미없는 곳인데 교회 내가 생각해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네? 이런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친구들을 만날 때 진짜 또 다른 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른하고 있을 때, 분반 선생님과 있을 때, 분반 친구들과 있을 때, 세상의 친구들과 있을 때 또 다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 결국 저에게 더 마음을 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인정한 선생님이 됐을 때, 내 친구들이 야 니네 괜찮다 요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신방을 할 때 친구들을 데려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한 명이었고 그 친구 한 명을 데려오고 그 친구 또 한 명을 데려왔고 또 그 친구가 한 명을 데려왔어요. 근데 다 미리 밖에서 만났어요. 제가 첫 번째 친구를 밖에서 신방하는데 교회 친구를 안 친하니까 제 친구 한 명 같이 있는데 같이 봐도 돼요? 같이 봐도 돼 하고, 저는 그럼 오늘 스케줄 싹 바꾸는 거죠. 스케줄을 바꾸고 약간 스페셜 코스로 가자, 좀 더 돈을 쓰자, 이렇게 해서 걔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걔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또 얘를 만나는데, 얘 둘을 만나는데 얘네 둘이 우리 또 누구누구랑 있는데 같이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통과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쪽팔린 선생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됐더니 또 둘이 같이 만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저기 이제 손가락 자는 친구가 처음 만나는 친구예요.
그냥 처음 만나고 여기 앞에 재환이라는 친구랑 그 건너편에 준현이라는 친구를 했는데 그 옆에 두 명의 친구가 오늘 얘네랑 같이 있는데 걔네 그냥 같이 교회 가도 돼요? 데려와. 그리고 그럼 걔네 같이 밥 먹어도 돼요? Of course.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고 한 명의 친구는 카톨릭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또 할머님이 전화 주셔서 혼란스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여기 지금 저 한 명의 친구 또 못 만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마음이 아프지만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친구들을 같이 만나면서 아이들의 장소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놀고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씨름장 아까 씨름하는 친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어디서 씨름을 하든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면 대회가 있을 때 가서 응원을 했었고 가는 김에 이 친구의 그 친구들 거 간식까지 같이 사가면서 올렸던 거죠. 그래서 학교를 갈 때는 저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사실 학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중고등학교는 크게 터치 안 해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들이 교무실 잘 안 나오세요. 애들이 질려서. 그러니까 그냥 가도 크게 터치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초등학교는 되게 예민해요. 누구신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지금 초등학생을 신방을 할 때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점심시간에 미리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못 넘어오니까 점심시간 그 울타리 하나 놓고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학생들은 중고등학생 애들은 얘네들은 절대 학교 못 오게요. 학교는 절대 안 된대요. 무조건 쪽팔린대요. 그럼 저는 일부러 더 가요. 그리고 교문 앞에 가서 나 들어가기 5분 전. 그럼 애들이 막 친구들 데리고 우르르 나와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럼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이제 저는 이거 한다는데 그때는 우리 친구에게 선택권을 좀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랑 10번의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번 이길 때마다 1,000원씩 적립. 그리고 그것을 문구점에다가 하는 거고 일부러 그 친구들 거를 안 주고 얘한테 한 5인분의 간식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학교에서 되게 핫해지겠죠. 나도 줘. 왜 선생님 누군데 쟤는 주고 나는 안 줘요? 난 얘 교회 선생님이거든. 너는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니지. 난 몰라서 못 줘. 미안해. 그럼 이제 얘는 되게 으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일부러 그때 친구들 만나면서 너 운 좋다. 너 옆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 줄게 하면서 친구들 거를 같이 들고 신방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 줬었고 여기에서는 그 친구들까지도 다음에 만날 때 교회를 우선 한 번씩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한 번씩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가는 건데 저는 강사여서 지금 이 장면 사실 강사여서 마침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도 했었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좀 더 프리하게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폰도 안 걷는 학교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못 만날 때 저는 저렇게 이게 지금 씨름장 연습장이거든요. 거기 앞에다가 닭강정을 한 7인분 사서 걸어놓고 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장점은 여기에다가 편지를 적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뭐 교회 나와라 아니면 뭐 복음에 적었다면 믿는 친구들한테는 그날 해야 되는 큐티 내용, 그날 읽어야 되는 큐티 말씀 이런 것들을 적어서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할 때는 조금 양을 확 늘려서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우와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여기는 아직 안 갖고 갈 예정인데 우리만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분만특색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온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 친구와 나만의 혹은 그 친구들과 나만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목표가 뭐냐? 니네 7월부터 무조건 금연이야. 근데 내가 니네를 먼저 믿고 이게 교회의 방식이야 얘들아. 이게 바로 믿음이야. 그냥 믿고 너희들에게 7월에 무조건 캐리비안 베이 같이 갈 거야. 그리고 니네 7월부터 무조건 끊는 거야.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까? 쌉가능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난 진짜 니네 믿고 주는 거야. 난 너희를 믿는 거야. 왜냐면 난 이렇게 왜냐면 내가 배우는 것은 조건이 아니야. 나도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거든. 이렇게 한 번 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나도 조건 없이 받았거든.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그냥 주는 거야.
하지만 너희들 이걸 지키길 바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7월에 애들이 캐리비안 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나오지 못하는 친구도 이날만큼은 꼭 같이 또 가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께 미리 허락을 받겠다 해서 지금 3주 전에 봤으니까 저번 주에도 또 연락이 와서 만났었어요. 그리고 또 아마 캐리비안 베이도 같이 가면 제 생각에는 또 거기까지 데려가는데 부모님이 또 매정하게 하실까라는 희망이 좀 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도 뭐 보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은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이제는 내가 이 아이에게 줘야 되는 것을 생각해보는 건데,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통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실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슬슬 꺼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 교회로 아이들을 초대하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신방의 방법들은 아이들에게 편지와 선물을 신방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학교에다가 간식 놓고 오면서 편지를 넣는다.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그 대부분의 초등학생들, 중학생 정도면 가정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장기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좀 마음 문이 열렸다 하면은 살짝 주소를 물어봅니다. 요즘 좀 조심스럽잖아요. 주소를 물어보고 또 그래서 거기 문 앞에 선물을 놓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기 거리가 보이죠. 그러면 거기 이제 집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선물을 좀 신경 써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실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간식 말고 좀 더 몸에 좋은 것들을, 건강에 좀 좋은 것들을, 선물을 하나로 조금 더 질이 좋은 것들을 한 명 한 명에 신방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포장지에다가 선물하거나, 저는 이제 디자인과니까 아이들 그림을 그려주거나, 그리고 뒷면에 아이가 꼭 읽었으면 하는 말씀을 적어서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편지 선물을 신방하기인데, 시시때때로 신방하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절대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말 쉽게 다가갑니다. 그냥 어느 날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왜냐면 저는 이 아이들의 호구니까 배고파요. 그러니까 서론이 길어요. 그냥 결국 배고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사달라. 근데 이제 거기서 쌤 뭐 하고 있어요? 심심해서요. 근데 지금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얘네들 말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배고프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뭐 사달라는 거잖아. 알았어, 보내줄게 하면서 이게 또 뭐 기프티콘, 당장 못 만날 때는 기프티콘을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한 번 더 할 말을 하는 거죠. 자전거 조심해서 타. 이건 선생님 진짜 바라는 거야. 니네 오래 보고 싶어. 니네 한문철에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그냥 너를 닮았어,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를 생각하면서 뭐 인터넷에 보다가 뭐 글을 보다가 너를 닮은 거 혹은 웃긴 거, 제가 친구들에게 하는 거를 거의 그대로 정말 친구가 돼서 하는 거죠. 특히 이거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냥 가서 조그마한 틴트 하나, 뭐 조그마한 뭐 네일 하나, 그리고 그냥 뭐 보내줄 때 GS에서 정말 뭐 바나나 우유 하나, 이런 그런 사소한 너가 생각나서 했어 하는 행동들이 여학생들이 정말로 감동하고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좀 웃긴 거 보면 생각나면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대답이 없던 애들이 한 번 더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말씀과 하고 싶은 말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1대1로 만나는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 분반에서 계속 1대 다로 만났다면 결국에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저고, 이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사람도 저잖아요. 그러면 1대1로 만났을 때 그 정말 마음밭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대1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는 보통 뭘 하냐면, 뭐 야식,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야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1대1로 만날 때는 정말 얘가 이것도 사줘요 하는 것들을 좀 사줘요. 예를 들면 아웃백, 빕스, 애슐리. 그러니까 다 같이 만날 때는 햄버거 통일해, 대리버거 통일해 막 이렇게 하는데, 1대1로 만날 때는 이거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그래서 비밀을 만드는 거죠. 선생님과 나는 좀 특별해졌어. 전 초등학생한테는 이렇게 하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야식 혹은 학원 끝나기 기다렸다가 거기 하원하는 길을 제 차 타고 같이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데이트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친구인데,
데려다 주면서 오고 가면서 이제 1시간 동안 교제하고 뭐 야식 먹고 그러면서 이 친구의 가족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 친구 사실은 그 다문화 가정의 친구거든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자기가 부모님께 걱정되는 모습을 고민 많았지만 이번에 아버님이 당뇨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셨고 14살인데 아버님이 70세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어느 날 울면서 전화가 와요. 자기가 너무 아버님께 불효를 했고 자기는 정말 안 돼. 나는 이제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주고 싶고. 저는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죠. 그래 좋아. 그런데 정말 너가 해야 되는 효도는 뭘까? 담배를 끊는 거 아닐까? 그게 가장 걱정되시지 않을까? 네가 정말 걱정된다면 아 선생님 고마워 이제 끊을게. 왜 끊으려고 그래? 나는 끊을 생각이 없는데 너 똑띠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저를 완전히 그냥 그 아이가 가까운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제는 권면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운데 지금 V하고 있는 친구는 일주일에 최소 일요일 제가 2번 정도는 더 만나요.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만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링장 가서 1대1로 관계를 쌓고 저 친구는 인프피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있을 때는 본인이 잘 안 와요. 그래서 1대1로 만났을 때 알고 보니까 저 친구는 친구들이 너무 속상하대요. 얘네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자기가 볼 때 선을 넘는데요. 그래서 저 친구가 고민이 뭐였냐면 저를 만날 때 이 친구 같이 안 만나요. 저 끝에 있는 친구. 왜 그러냐면 저를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만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아 그럼 이 친구한테는 좀 더 우리 교회에 좋은 형 누나들을 소개시켜줘도 좋겠다. 그래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판단이 되는 거죠. 꼭 1대1로 만나실 것을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특히 학생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결국 주일학생들도.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또래 문화가 너무나 중요해요. 선생님과의 1대1로 관계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 저만 환영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몰라.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오늘처럼 내일처럼 교회에 못 갈 때 이 아이들은 당연히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초대합니다. 제가 만나는 현장에.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저희 분반이 구도자 분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볼링을 제가 잘 못 쳐요. 그래서 볼링 잘 치는 선생님들 알려서 볼링 알려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고도 저 믿는 애들끼리는 토요일에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놀면 뭐해 나와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하루는 뭐 진로 탐색. 그건 뭐냐면 교회의 장점은 과가 많이 있잖아요. 전공과가. 그 선생님들을 1대1로 매칭시켜줘서 한번 전공과를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뭐 우리끼리 모여서 영화도 보러 가고 다 같이 분반의 규모 없이 그냥 다 같이 함께하는 활동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두루두루 좀 친해질 수 있게끔 나만 바라보지 않게끔 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분반의 목표는 이번 달 이제 6월달 7월달 목표는 교회 친한 형 누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저쪽 끝에 가장 어두운 데 있는 저 친구가 저희 분반 애고 그 형들이에요. 그 중학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형들. 그래서 원래 되게 걱정됐어요. 왜냐면 이 중학교 2학년 형들은 되게 착한 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오히려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했는데 하루가 딱 지나고 나니까 서로 너무 친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연락도 했대요. 그래서 하루 동안 우리 그 1시간 반 타고 가서 야구 보고 뭐 방탈출하고 돌아서 했는데 아이들끼리 너무 친해져 있고 교회 왔더니 이제 같이 자기가 데려온 친구는 이 형을 모르는데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크게 인사하고 옆에 좀 자연스럽게 앉고 이런 모습들이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없어도 이 아이가 이제 슬슬 혼자서도 교회를 나올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저번 주 볼링을 저 없이 가서 형들과 그냥 놀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 제목을 준 거를 이루시고 계시면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초대했는데 저게 뭐 하는 거냐면 교회 와서 우리 피자 먹고 있어 와서 먹어 했는데 못 끼겠대요. 그 까오로 부리는 애들이 여기 그 교회 형 누나들은 못 끼겠다고 저 지네 따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저게 섞여가지고 이게 저번 주 같이 섞여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장소를 최대한 교회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 많이 갔다 싶으면 이제 슬슬 교회로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 아이들이 교회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선생님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최대한 많은 추억을 쌓게끔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1박 2일 우리 분반만의 MT 혹은 우리 분반과 다른 분반 조인해서 MT 이런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기에 한 번씩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입니다. 이제 좀 더 딥하게 가는 거죠. 교회의 마음을 열게 했고 얼굴들을 트게 했다면 그 다음에 4단계는 정말 이제 통로가 연결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깊은 교제하고 아이들과 말씀 교제하고 동역자로 세우기. 아까 좀 차은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것을 본인의 삶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이 친구는 제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도가 없잖아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 믿음의 도전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전의 자리에 데리고 와주는 거죠. 자, 그 친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매일 밤에 1대1로 만날 때는 저랑 4시간 정도 만나면 1시간 밥 먹고 1시간 반 정도 얘가 원하는 게임해요. 그리고 30분 정도 꼭 복음 말씀을 연대기에 맞춰서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에는 그 복음 말씀에 맞는 곡을 골라서 쇼츠를 찍습니다. 아까 그렇게 싫어했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친구가 익숙해져서 네 빨리 말씀 듣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요가 아니고 말씀 듣고 이제 빨리 우리 할 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것들을 배워 나가는 거고 또 제가 이 친구는 구도자니까 그런데 새로운 친구가 아니고 기존에 다니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신방했을 때는 훨씬 깊이 있는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분만이나 전체 말씀을 할 때는 너무 프로그램의 느낌이 강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침범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는 저도 막 PPT를 화려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저의 삶을 오픈해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선생님도 이랬었어. 이랬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었어. 그러면 이제 얘도 자기 삶을 꺼내놓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도 자기 삶에 고민이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게 되게 어려운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으이그 귀엽다 이게 아니고 정말 같이 심각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 아이가 고민을 얘기하는데 제가 선생님 저 어젯밤 계속 울었어요. 왜? 넘어졌어? 아씨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얘기해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얕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도 장문의 카톡으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줘서 고맙고 선생님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 너의 나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나도 이거 어디서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비밀이니까 말하지 마. 그래서 그 아이를 존중하는 나의 태도는 나도 그 아이에게 나를 오픈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여기 있으니 너가 말해봐. 난 널 상담해 줄게가 아니고 나도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얘기를 꺼냈어. 그럼 넌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동등한 관계.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이어도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제가 재작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맡았었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서 따돌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솔직하게 제가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들을 얘기해줬고 그 친구들에게 2학년인데 1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얘기했어요. 서로 같이. 너는 이 친구를 왜 따돌렸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나는 사실 선생님이 마음이 이랬고 따돌림 당한 친구 마음이 어땠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진지하게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나를 오픈하는 것이 정말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동역의 자리에 초대하는 건데 이 친구와 다른 친구를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와 함께. 그래서 같이 저기 선물 놓고는 자리인데 저희 전주지만 다 외곽에 살아요. 이 애들이 전부. 그래서 그 외곽 그 나무 한 켠에 놓고 갔는데 알아서 잘 챙겨 먹더라고요. 나무에 있는 건데 자기 건 줄 알고 잘 챙겨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번에 스승의 날에 제가 선생님들 선물 신방을 돌았어요. 근데 그때 얘랑 같이 돌았어요. 그래서 얘가 옆에서 같이 편지 써주고 그 선생님들 집을 쭉 돌고 거의 5시간 얘가 같이 계단 올라가 선물 놓고 와주고 하고 같이 사우나 가고 오늘 수고했다고 맛있는 거 먹고 했을 때 정말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음에 선생님들 만났을 때 눈치하는 거죠. 혹시 뭐 받았어요? 왜냐면 비밀로 보냈거든요. 비밀이에요. 지금도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아끼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간과 물질을 쏟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쏟아야 되냐면 힘에 차게 쏟아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만할 때는 그냥 할만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얘한테 해줄 게 없는 것 같은데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되죠. 그런 경험들, 이 친구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이 쌓여갈 때 결국에는 제가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여전히 프로그램 회의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 프로그램 회의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들은 이제 일반적인 수업 시대는 거의 끝났어요. 선생님들도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이 내용을, 이 교과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걸 고민하시다가 저 같은 교사를 써서, 강사를 써서 특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도파민 때문에 전두엽이 녹았다고 표현을 하죠. 이 아이들을 집중시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 네이버도 검색을 안 해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유튜브도 검색을 안 해요. 뭐만 보죠? 쇼폰만 봐요. 쇼폰의 특징은 뭐죠? 생각을 안 하고 넘기기만 해요. 그렇게 하다 재밌는 게 나오면 보고 다시 넘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아하는 유튜버도 없더라고요. 내가 뭔 봤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넘기다가 보는 걸 좋아해요. 인스타 하는 거 보면 옆에서 보시면 다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보고 싶은 거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분 동안 보고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저희가 준비 없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아이들의 시선을 당연히 가져올 수가 없죠. 제가 반성했던 게, 막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게 어떻게 계획했냐면 이거 이런 주제가 있는데 좀 재밌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소영이 선생님이 재미? 왜? 말씀은 재미없어? 에이, 그래도 말씀 듣는 건 애들이 좀 지루해하죠. 그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초롱초롱하게 듣는다는 거죠. 준비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 말씀이 나왔을 때는, 아, 그럼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특별활동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근데 그 준비를 교회 학교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는 아이들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공간이고 공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는 아이들도 달라, 자원함도 아니야, 아는 수준도 달라,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 영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건 아이들에게 정말 동기부여가 쉽지 않죠. 당장 눈앞에 있는 도파민을 쫓는 세대인데 먼 후에 네가 죽고 나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자니 이 아이들은 당연히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아이들을 안 보고 연구를 했던 거죠. 이 아이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제가 일반적으로 연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러하신 하나님을 꼭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다가갔을 때 그 아이의 특징이 보였어요. 아, 이 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특징에 맞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의 회의의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성경학교를 할 때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은, 성경학교가 꼭 필요할까요? 지금 각 분반에 있는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에게 성경학교가 필요한지, 뭐 특강이 필요한지, 혹은 놀이 시간이 필요한지, 친구가 필요한지, 어떠한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는 그때에 맞춰 나가는 거죠. 우리 이때가 됐으니까 저때가 됐으니까 이걸 해나가자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 보내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면서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는 먼저 신방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두 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과 친해져야 되는 거고,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3학년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배울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도 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모두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회의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이 그 선생님 그 준비하면 이건 누구에게 맞춰서 나올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맞춰서 나와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은 아직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죠.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여되고 소외되고 안 보게 되고 산만해지면 그 영향력을 또 초등학교 6학년에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한데 모여서 골똘하게 고민하고 회의하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역에서 꼭 필요한 이걸 위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거를 좀 광고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프로그램을 그럼 어떻게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를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정리한 게 이제 CTU에 올라와요. 그리고 내일 수원 중북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계획할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 CTU도 들어보시고 거기다가 또 같이 저는 제가 경험한 아이들을 토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런 경험들이 함께 모여서 쌓였을 때 저희는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사역. 내가 교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올바르게 서 있고 교사의 예배를 더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배워가는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사역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나는 또 거기에 동역자가 되는 은혜. 이 은혜들이 없으면 저는 교사가 안 될 뿐더러 성도로도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은혜가 있어야 저는 살았잖아요. 저의 간증이 그러하잖아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교회를 떠났었겠죠. 근데 이 은혜들을 내가 꼭 잡아야 되는 이 은혜들을 내가 잡고 이 아이들도 이 은혜 속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임을 인정하자. 조급해하지 말고 평안을 지키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하면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교회의 동역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했던 말들 저는 당장 이 이틀 뒤에 이 은혜에서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마음인데 이틀 뒤엔 아이들을 찾아가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 흘리며 마음 아프고 회개했지만 어느새 저는 또 똑같이 눈물 흘릴 그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너무나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이 사람 무조건 서 있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가 권면하고 권하고, 내가 박경환이 어느 날 잘 서 있을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그 교사들을 권하는 거죠. 이 은혜의 자리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끔 다시 권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갔을 때는 이 은혜를 또 경험한 다른 교사분들이 저를 불러주는 거죠. 마치 제가 2019년 실족해 있을 때 저를 불러줬던 것처럼. 그래서 이 동역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교사들의 삶을 나누기. 아이들의 신방의 시간을 저는 50%, 교사와의 함께하는 시간을 50%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주일 중에서 한 이틀은 아이들, 이틀은 교사들과 함께 프로그램 또 회의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삶을 나누는데 그 자리에서 밥을 핑계로 먼저 얘기를 나눕니다. 회의가 있지만 7시부터 8시까지는 밥 먹으면서 우리의 삶을 나눠요. 어땠는지, 혹은 요즘에 아이들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아이를 만날 때처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그 교사를 신방합니다. 이 과정이 없었더니 제가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쉬운데 왜 너는 이거 안 해? 근데 그건 사람마다 만들어진 기질이 다르잖아요. 누군가,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로 떠올리는 건 저는 쉬워요. 그래 누군가는 그건 정말 10시간을 고민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한 일이고, 저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는 이게 너무 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더라고요. 이 정도 노력도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로가 알게 됐을 때는 맞아, 저 형제가 그게 진짜 어려워,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그 형제가 그걸 해볼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은사는 아이를 섬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은사의 목적은 성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함께하는 이 교사가 내가 가진 은사로 저희 길육교회 약간 지금 가지고 있는 모토는 내가 프로그램을 잘 짜? 그럼 제가 프로그램을 짜는 역할을 맡지 않아요. 저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 교사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으면서 프로그램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도와주고, 저는 말씀 연구하는 게 약해요. 그러면 저는 말씀 연구를 누군가에게 배우고 듣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제하기. 교사끼리 모였을 때 또 일정 시간 지나면 너무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우리 아이들의 걱정을 입으로 내놓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닿아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님끼리 모였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게 없을 때는 친해질 만한 사람들끼리만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교사로서 우리가 모두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이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하는 것. 내 분반 네 분반이 아니고 너가 갈 때 내가 같이 가주고 내가 올 때 너도 같이 와주고, 그리고 이 분반의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정말 눈물로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분반 아이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권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였을 때 우리가 했던 기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 또 힘을 얻겠죠. 간증이 쌓이니까. 자, 저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는 프로그램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은혜를 깨달는 교사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쫓는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기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같이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묵상이 된 만큼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또 도전이 되고 이 은혜를 실천해보는 그런 도전이 되는 자리가 됐다면 또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된 거 맞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